자, 그다음 교환으로 가서 네 번째 난방 방식에 따라간 특징 잠깐 볼까요? 네 번째는 난방 방식의 특징. 박스표로 좀 잠깐 정리해 놨는데 네 번째 나와 있는 자, 특징. 특징이나 보시면 복사난방, 전기 온수난방, 그리고 온풍난방이라는 크게 네 가지인데 온풍난방은 시험에 거의 거의가 아니라 나오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특징 중에서는 첫 번째 복사난방과 전기난방, 온수난방 세 가지 난방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복사난방 여러분들 보시면 이 코일을 이 바닥이나 벽에 천장 설치해서 난방을 무슨 난방? 복사 난방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먼저 복사 난방에 관한 장단점, 복사 난방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징은 지금 그 중에 특징은 온풍을 뺀 나머지 특징은 여러분이 그 네 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 특징인가요? 세 가지에서 온풍을 뺀 복사, 전기, 온수에 관한 세 가지 난방에 관한 특징을 물어본다. 그래서 특징은 가장 먼저 복사난방입니다. 복사난방에 관한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 자, 복사난방 지문의 장점은 가보니 1번부터 쭉 해서 문항 4번까지 중에 1번 여기 이제 총 그 4개 문항 중에 문항 1번하고 2번 정도 좀 체크해 볼까요? 실내 수직 온도 분포가 뭐더라? 균등하고 쾌감도가 높죠. 아무래도 바닥과 벽과 천장에 이 바닥, 벽, 천장에 설치되다 보니까 당연히 실내 수직 온도 분포가 균등하는 것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열의 온도차가 있다 없다? 온도차가 없죠. 그래서 실내 수직 온도 분포가 균등합니다. 역시 균등하고 뭐더라? 쾌감도가 좋습니다. 1번. 2번. 방을 개방하여도 뭐하더라? 난방 효과가 높습니까? 네. 2번. 아무래도 바닥과 벽과 천장에서 그 코일을 통해 열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방을 개방해도 크게 난방 효과는 문제가 있다고 높다. 그래서 난방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장점에서는 이제 문항 1번하고 2번 하나 체크 하시고 4번. 이건 방열기가 따로 있다 없다. 방열기가 따로 설치되지 않죠. 당연히 그 설치되지 않은 만큼 면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방열기가 설치되잖아요. 유효 면적이 뭐 합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장점에서는 문항 1, 2, 4번 정도는 봐주시고 단점입니다. 단점. 복사난방 장단점을 갖고 물론 방금 장점을 체크했어. 그 다음에 단점. 그 중에 단점입니다. 단점은 복사난방 보시면 단점 중에 보시면 총 4가지 이제 1번에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1번에 단점 중에 보시면 1번에 방열량 조절이 쉽다 어렵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양가로 지금 지문에 가보시면 양가로에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는 표현을 달리 이거를 난방부와 변동에 대한 대응에서 여기 양가로 지문이 난방부와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어. 빠르다가 아니라 난방부와 변동에 대한 대응이 뭐 하더라? 여기는 느리다 해서 하나 요거 수정을 좀 해주실까. 그래서 여기는 대응이 뭐더라? 여기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입니다. 느리다. 그래서 하나 지금 오류가 좀 하나 있는 게 빠르다를 뭘로 기억하시자? 느리다. 그래서 특징 중에 이 세 가지 온풍을 뺀 이 나머지 세 가지 그 특징 중에 보면 출제 빈도나 단점에 관한 걸 물었을 때는 보시면 지문이 방열량 조절이라는 지문인데 그러면 방열량 조절이라는 질문을 주었을 때 방열량 조절이 쉽다, 어렵다 또는 용이하다 표현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난방에 관한 특징 중에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면 무슨 난방일까요? 복사 난방도 방열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또 그 중에 전기 난방도 방열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전기 난방도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도 높고 압이 높다 보니까 그 온도 조절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방의 특징을 물었을 때는 물론 전체적인 다는 아니지만 그 이 세 가지 난방의 특징을 줬을 때 그 중에 특히 단점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복사 난방하고 무슨 난방, 전기 난방은 그 단점에 관한 질문 중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방열량 조절이라는 질문을 갖고 물었을 때 복사와 전기 난방은 쉽다, 어렵다? 1번.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공이 어렵고 수리비와 설비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단열층을 필요하다 그래 총 4가지 중에 그 중에 1번 하나 체크해서 복사난방은 1, 2, 4번 체크하셨다면 단점에서는 문항 1번에서 체크해 두실까요? 부분들은 3번이 시공이 어렵고 수리비와 설비비가 많이 든다는 아무래도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 그걸 찾기 쉽다 어렵다. 매설된 부분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찾기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찾기가 쉽지 않은 당연히 수리비 설비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 저 출제 관련해서는 단점 중에 이 1번의 출제 변동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하시고 표현은 어렵다는 표현은 이항가로 지문에 무슨 지문 대체가 돼도 같다.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 느리다 그래서 복사난방 지문 정리하고요.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 관련해서 그 다음에 보면 자 지문을 이제 보시면 복사난방에 관한 지문만 국한해서 장단점의 특징을 기술한 것 중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근데 복사난방을 무슨 난방하고 또 비교해서 이걸 물어보는가요? 복사난방과 대류난방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러면 복사난방에 비해서 대류난방은 등등등이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류난방이라는 건 여러분이 무슨 난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류란 건 공기, 대류작용을 해서 실내를 난방한 게 무슨 난방이다? 이게 대류난방이에요. 그럼 대류난방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무슨 난방인가요? 온수난방하고 전기난방은 뭘 이용합니까? 공기 대류작용을 해서 실내를 난방하는 거죠. 그게 무슨 난방? 대류난방일 때 여러분들이 복사난방과 복사난방을 혹시 무슨 난방 여러분이 질문을 뭐라고 줬을 때 대류난방이라고 질문을 주게 되면 또 대류난방 또는 대류난방 방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류난방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온수난방하고 무슨 난방? 전기난방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들은. 그래서 간혹 출제도 보면 복사난방에 비해서 대류난방이 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대류는 뭘더라? 여기 이제 전기온수인데 그러면 보일러 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그러면 온수 전기난방은 좀 전에 복사난방은 방열기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전기 온수난방은 뭐가 필요합니까? 방열기 필요하죠. 그래서 보일러에서 방열기가 있습니다. 방열기가 있어 그러면 보일러에서 방열기로 뭘 보냅니까? 온수를 보내면 무슨 난방이에요? 온수난방. 전기보다 무슨 난방인가요? 전기. 그래서 이 보냈던 전기를 다시 보일러를 환수해서 난방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보낸 이 전기나 온수에서 이 전기 온수가 이 방열을 통해서 실내 공기를 데워서 실내가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는 이와 같이 대류작용을 위해서 실내를 난방하는데 그게 무슨 난방? 이게 대류난방이기 때문에 온수난방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보면 여기 온수난방은 무슨 난방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난방이라는 표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은 전기 온수난방을 박스로 해서 좌우측에 비교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예열 시간은 전기난방은 짧은 예열 시간 그리고 온수난방은 긴 예열 시간이다. 그래서 전기난방 연용량이 크다 작다 작고요. 온수난방은 연용량이 크지요. 여론 반응력은 크다, 작다. 그리고 방열량 조절은 전기난방은 쉽다, 어렵다, 곤란하다. 방열량 조절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어렵더라. 그래서 방열량 조절에 관한 부분에서 전기난방은 곤란하다. 그러나 온수난방은 용이합니다. 쾌감도는 뭐 높다, 낮다, 높다. 취급은 당연히 어렵고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온수하고 전기난방을 물었을 때 또 비교 각각의 이 두 개, 이 온수난방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비교 지문을 갖고 물어보는데 그 비교 지문 중에 밑에 이제 가시면 그 밑에 배관경하고 뭘 물어봅니까? 방열 면적 있죠. 그러면 여기 비교 지문 중에 배관경이라는 것은 배관의 광경을 말하는데 줄여서 이거를 뭐라고 하다 이거를 관을 빼서 배관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관의 광경입니다. 배관의 광경하고 뭘 물어봅니까? 방열 면적이요. 방열 면적. 그러면 배관경하고 방열 면적을 비교하는 지문에 가봤더니 지문은 그러면 전기난방은 배관경과 방열 면적이 뭐예요? 작아도 되죠. 그런데 온수난방은 뭐더라? 커야 합니다. 큼이라고 먼저 주문을 해놨죠. 그러면 결국
온수난방, 전기난방은 배관경하고 방열 면적을 관한 것은 뭐더라? 온수난방은 커야 되고 전기난방은 작아야 돼요. 그럼 크다는 것은 뭐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작다는 것 시설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왜 온수난방이 전기난방보다 왜 커야 되고 이게 작아도 되는지는 일단 지문 하나 정리했었고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마무리 이제 정리 지고요. 설비비는 저가다 고가다고 돼 있고 밑에 이제 지문 중에 온수난방은 무슨 열을 이용합니까? 현열. 전기난방은 무슨 열을 이용한가요? 잡열을. 그래서 잡열하고 현열을 쓰는 것도 주관식으로 한번 출제했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특징에 관한 걸 객관식으로도 물어보지만 지금 실무 쪽에서는 현열, 잡열 관련 지문을 주고서 현열하고 잡열을 쓰는 거를 또 시험에 물어봤던 적이 있더라라고 예서 하나 확인하시면서 봐두시고요. 온풍난방은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에서 5번에 가시면 일단은 먼저 그 보일러 종류비 용량 산출이라는 글에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용량 산출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5번에 가시면 지금 지문에 그 두 번째 방열기 표준 방열량이 있죠. 순서 좀 바꿔볼게요. 지문 중에 보시면 방열기 표준 방열량 가보시면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 이거 하나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자 방열기는 표준 방열량의 박스표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내용만 먼저 한번 봐보죠. 방열기 표준 방열량이란 실내 열매 온도와 실내 온도가 표준 상태일 때 방열기 표면적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 의 방열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표준 방열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위에 이제 박스표로 올라가 보니까 열매는 종류는 뭐예요? 증기 온수로 구분해서 이제 증기를 표준 상태 온도라고 그래서 열매 온도 몇 도, 배기도실을 실내 온도 몇 도인가요? 18.5도씨인 상태에 몇 시간을 공급했다? 1시간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온수는 보니까 온수 온도 몇 도? 80도씨를 실내 온도 몇 도인 상태에서 18.5도인 상태에서 몇 시간을 공급했다? 1시간을 공급했을 때 얻어지는 열량은 전기는 얼마로 였습니까? 0.756. 온수는 얼마로 였습니까? 0.523이에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방열기 1제곱미터 당이란 것은 방열기 가로 세로 1m, 이 1m 그래서 이게 1제곱미터 얻어지는 방열량은 지금 봤던 대로 온수가 얼마예요? 0.523kW가 전기가 얼마입니까? 0.756kW. 그러면 일단 이 제곱미터에 얻어지는 열량은 전기 온수 중 어디가 더 열량이 더 많습니까? 온수보다 어디가? 전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제곱미터당 얻어지는 열량, 이 제곱미터 얻어지는 열량 어디가 더 많더라? 온수보다 어디가? 전기가 더 많다 보니 방금 봤던 배관의 간격이나 방열 면적은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온수하고 전기 중에 온수가 더 커야 되죠. 그에 반해서 뭐는 더 적어요? 전기는 더 적다 보니까 당연히 배관경이나 방열 면적 어디가 커야 됩니까? 온수가 크고 전기가 작아도 되죠. 그럼 결국 크다 작다는 뭘 연결된다? 시설비가 온수난방은 많이 들고 전기난방은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기하시면 좀 여러분 잊어버린 정도 덜하기 때문에 또 비교 지문 중에 이 두 개 난방, 온수 전기난방을 비교하는 지문 중에 또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배관경하고 방열 면적에 관한 부분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뭐랑 연계해서 보시면 좀 편하죠. 여러분들이 방열기 표준 방열량을 좀 이해를 정리해 봐두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0.523하고 0.75에 관한 건 이 수치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부분들이. 그래서 밑에 가면 그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실무 쪽에서는 문제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할 때 만약에 뭘 줬다? 전기 들어온 수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표준 방열량 값은 준다, 주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지 않더라도 밑에 그 나와 있는 방열기 전 방열량은 물론 그 주어지는 조건에 줄 거니 그걸 뭘로 나눠주면 돼요? 전기면 얼마로 나눠주면 되죠? 0.7에 온수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0.52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표준 방열량 값은 여러분 0.5에서 0.7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하는 계산식에서 이 열량값 주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풀어갈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봐두시고 맨 위에 가면 보일러 용량 산출이 있죠. 용량 산출은 지금 정비 출력, 상용 출력, 전격 출력에서 이 보일러 용량 산출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보일러 용량 산출, 용량 산출은 용량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이 세 가지는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빈도가 높습니다. 높아요. 높다는 것은 객관식으로도 언급을 하지만 이걸 주관식으로 이전 같은 경우 정비 출력을 쓰는 이전 같은 경우는 전격 출력 중에 맨 마지막 예열 부하의 예열을 쓰는 해서 주관식으로 현재 1, 2, 3, 4 가지 관련해서 주관식으로 2번을 쓰는 걸 물어봤고요. 또 객관식으로 2번 총 4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난이도는 갖고 물어보는 지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난이도는 없습니다. 난이도는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객관식도 2번, 주관식 2번이 되면 난이도는 거의 상중하의 하입니다. 하인데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누구나 다 맞춥니까? 아니요. 아무리 난이도가 하라 하더라도 이거를 정확히 정리하면 이게 또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그럼 정비 출력은 뭐를 더합니까? 난방 급탕 부하를. 상용 출력은 뭘 더합니까? 여기다가 배관 부하를. 전격 출력은 여기다도 뭐를 더합니까? 예열 부하를 더합니다라고 해서 봐주셔서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번입니다. 3번에 지금 구조에 보면 전격 출력은 지금 보시면 몇 가지 부하를 더한 값이에요? 4가지. 그러면 전격 출력 현재 여기 나와 이 하나, 둘, 셋, 넷을 더해도 물어볼 수 있지만 전격 출력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에다 플러스 예열 부하를 더해도 뭐가 나옵니까? 전격.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를 생략하고 뭘로 주어도 상용 출력을 주어도 맞다 틀리다? 맞죠. 마찬가지. 그러면 상용 출력도 난방 급탕을 묶어버리면 뭐를 뭐로 할 수 있어요? 정비 출력 플러스 배관 부하 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격 출력, 상용 출력 그리고 정미, 상용, 전격 출력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꼭 해서 객관식, 주관식 어느 지문을 물었을 때 쓰실 수 있게끔 지문은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정리하시고 자 6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6번. 6번에 이제 보면 난방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6번에 이제 관한 부분에서 보시면 법령에 관한 부분의 종류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여기 6번에서는 지금 이제 보시면 관련법이 두 가지 이제 관련법에 따른 내용이 쭉 기술이 되는 부분들인데 난방 구획입니다. 난방 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가보니까 일단 난방 구획입니다. 그래서 난방 구획입니다. 자, 6번에 이제 보면 난방 설비 설치 기준의 기준 중에 이제 보시면 먼저 살펴볼 게 난방 구획입니다. 난방 구획. 난방 구획이라는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이 있다면 자, 보일러가 있다면 보일러를 통해서 이 난방 배관을 통해 난방을 했다고 봐요. 자, 난방을 했다면 이 보일러 출발한 이 난방열은 그럼 여기서 출발한 난방열은 어디까지 도달한 걸 기준 삼아야 돼요? 최상층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이 출발한 난방열의 온도는 높아야 낮아져. 높은 온도로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럼 높은 온도로 해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려보냈다. 여기까지 올려보낼 열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온도로 올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여기 올라간 이 저층부는 온도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더워요? 더워요. 그러면 이 배관을 통해 이동하다 보니까 배관 내하고 외의 온도 차에서 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층에서는 중간층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아주 적정하니 좋아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층, 중층을 거쳐 열을 계속 손실에 뺏기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했을 때는 상층에 도달할 때는 추워요, 더워요? 덥지도 않고 약간 춥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저층은 덥다, 적당하다, 춥다. 그러니 뭐 하더라? 뭐를 하자? 난방을 뭐 하자? 구획을 해서 이 세 개, 저층, 고, 중, 저, 중, 고 세 개로 나눴다. 이때는 뭐 하더라?
구획을 따로 하자는 건 무슨 말이냐? 따로 하자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건물을 일단 3개로 구획을 했다면 구획을 따로 나눴다라면 보일러를 가지고 난방을 할 때 이때 하나의 배관으로 보내지 말고 저층, 중층, 고층을 나눠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눴다고 봤을 때 저층에 보내는 이 연료, 온도를 높은 온도로 보낼 필요가 왜? 얼마 이동 거리가 안 되니까 높지 않은 온도로 보내면 저층은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조금 높은 온도로 보내면 어디예요? 중층은 높은 온도로 여기는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보내다 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구획을 따로서 난방 배관을 따로 하게 구획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구획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걸 구획합니까? 저중 구획하는 뭐를 고려 보내자. 난방열을 권해서 저층, 중층, 고층의 이 난방열을 고루 갈 수 있게끔 뭐하자? 구획을 나누자는 거예요. 이제 그 규정을 가봤더니 지문에 자 공동택의 난방 설비를 무슨 난방으로 합니까? 예,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획에 지금 여기 중앙 난방입니다. 중앙 난방. 여기 이제 중앙 난방에는 무슨 난방을 포함하냐? 그거 하나 잠깐 여백에다 적어 보시면 지역 난방을 포함하는 개념의 중앙 난방이다. 그래서 하나 여백에다가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에 뭘 포함했다? 지역 난방을 포함하는 중앙 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공동택을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몇 개소 이상?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의 경우는 10층을 넘는 몇 개 층마다 5개 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구획 난방 구획마다 따로 난방용 배관합니다. 그래서 난방 구획, 난방 구획 보니까 원칙은 4층 이상 몇 층 이하? 10층 이하. 그러면 4층 이상 10층 이하면 몇 개소의 구획을 따로 합니까? 2개소 이상을 하는 거고요. 건물이 몇 층을 넘어갔다. 10층을 넘는 경우는 몇 개 층마다? 5개 층마다 몇 개소 구획을 추가합니까? 1개소를 추가해서 구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이 있다는 것은 꼭 구획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구획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획을 한다 안 한다? 예외적으로 난방 구획을 한다 안 한다? 난방 구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 구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에 따른 단서를 가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1과 2에 단서에 따른 1과 2에 따른 경우 그때는 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번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의해서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라면 1번, 2번. 그러니까 난방열을 고루 보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가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번. 난방을 무슨 난방으로 했더라? 지역 난방 공급 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장관이 정하연 바에 따라 뭘 설치했다? 세대별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량 조절 장치를 설치한 경우란 그래서 좀 전에 무슨 난방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지역 난방. 그러면 지역 난방으로 공동을 건설할 때는 각 세대별로 뭐를 넣어놓냐면 세대별 뭐가 들어있냐면 유량 조절 장치가 세대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량 조절 장치가 설치 말 그대로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으니 굳이 이렇게 구획할 필요가 있다 없다? 따로 구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예외적으로 방금 봤던 동그라미 1 또는 2에 해당하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부터 따로 구획한다 안 한다? 구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 중요한 예외 규정보다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에 따른 이 두 가지 지금 요 기준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라서 두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온도 조절 장치 등이나 배기 장치는 한번 좀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하나 나와 있는 게 개별 난방 설비입니다. 개별 난방 설비. 자, 지금 봤던 것은 무슨 난방 맞나요? 중앙 난방하고 지역 난방을 봤어요. 이제 그러면 중앙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은 무슨 난방이 있어요? 개별 난방. 개별 난방 어떤 난방을 말하는 각 세대별로 뭐가 들어있더라? 보일러가 각각 설치돼서 뭐 필요 개수에 따라 뭐 필요할 때 뭐 난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설치 기준 중에
자, 이제 보면 그다음 박스에 가면 개별 난방 설비라는 데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개별 난방 설비라는 데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자, 지문은 지금 개별 난방 설비 관련한 것은 보시면 지문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가지 관련 지문인데 지문은 1번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 그 거실 사이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무슨 구조 벽으로 구해갑니까? 내화 구조로. 그래서 문항 1번에서 보식 1번은 여러분은 그 지문 중에 무슨 용어를 기억하자? 내화 구조입니다. 부분들에서 내화 구조는 여러분 이 용어는 내화 구조하고 무슨 용어는 구분하셔야 돼요? 방화 구조입니다. 방화 구조. 뭐 지문 용어 자체를 쓰는 것은 이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정의를 주고 뭘 쓰세요? 내화나 방화를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현재 그러면 내화 구조라는 건 여러분이 기억을 참고해 보시면 뭐예요? 불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내화 구조입니다. 불을 견딜 수 있다? 내화 구조. 그러면 방화 구조는 뭡니까?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셉니까? 방화보다는 내화가 되죠. 그러면 현재 문항 1번이 뭘로 지문이 대체가 되면 틀리는 겁니까? 내화가 뭘로 바뀌었다? 방화로 바뀌면 틀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은 일단은 1번 지문을 보시죠. 1번에서는 용어 중에 여러분이 내화 구조라는 지문 꼭 주의하시고 내화라는 지문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면 방화라는 지문이 들어가면 그 지문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화 구조, 방화 구조 개별로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관련 지문을 주고서 방화, 내화를 쓰는 것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화 구조, 방화 구조 기억을 한번 정리 봐주셔서 그래서 1번 하나 정리하고요. 2번. 자,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뭘 설치합니까? 공기 흡입금의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자, 2번은 여러분이 뭐를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집이 개별 난방이더라. 그러면 개별 난방 방식인 경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별 난방인 경우 아파트는 보일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로 다용도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일러가 설치됐다.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설치됐죠. 그러면 다용도실에는 뭐 보일러, 그 개소는 일단은 아파트로 좀 국한해 보면 보일러실에 이 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설치가 됐죠. 그러면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가 뭐가 있습니까? 창문 하나 있죠. 창문. 여기에 창문을 설치하는 것은 여기 어떻게 돼요? 답답하니까 밖에 보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환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환기창도 있지만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공기 들어오는 뭐가 있어요? 흡입구. 나가는 뭐가 있습니까? 배기구. 그래서 이 환기창하고 흡입 배기구 규격을 기억하시는데 환기창 얼마라고 돼요? 숫자가 0.5제곱미터 이상, 흡입 배기구는 지름이 얼마 이상인가요? 10cm 이상의 흡입 배기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규격은 얼마? 0.5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름 흡입은 얼마가 된가요? 10cm 이상인 흡입 배기구를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들이. 그러면 보일러는 예외 없이 다 환기창 흡입을 설치합니까? 근데 여기 보일러 중에 무슨 보일러입니까? 전기 보일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전기 보일러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 이 환기창하고 흡입 배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왜 설치할까요? 이 보일러 가동 중에 발생되는 뭐가 불안전 연소 가스가 있죠. 그게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환기창 흡입 배기구를 통해서 그걸 어디로 빼줘? 건물 실외에서 실외로 빼주자는 거죠. 근데 무슨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는 보일러 가동이 뭐가 나올 일이 없어요. 불안 연소 가스가 나올 일이 없죠. 근데 설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별 난방에 보일러는 설치한다. 만약 무슨 보일러라고 단서를 주면 전기 보일러라고 단서를 주면 그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문항 2번 하나는 확인하시고 3번. 자,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문항 4번입니다. 4번은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 저장소를 보일러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합니다. 기름 보일러입니다.
자, 여기 이 설치된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 보일러예요. 그러면 기름 보일러 설치된 여기는 뭘로 보일러가 돌아갑니까? 기름. 그럼 이 보일러가 설치된 이 장소, 이 실내에다가 뭘 설치했다? 기름 탱크를 같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 간혹도 그런 의문이, 그러면 기름 보일러, 공동태 기름 보일러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기름 보일러 쓰는 것은 아파트 도입 초기 때 저층에나 썼었지, 기름 보일러를 쓴 적은 초창기 때 썼지만, 여기 현재 4번 질문 여러분이 기름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하고 뭐는 분리시켜 놓으세요? 보일러하고 이 저장 탱크는 분리해야 만약에 이 화재가 발생해도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문항 4번 하나 정리해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4번에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이 개별 난방 설비에 관한 이 규정은 현재 공동택의 어떤 상황하고 접목을 쉽게 맞다, 맞지 않다? 맞지가 않아요. 지금 공동택 다 뭘 씁니까? 가스 보일러죠. 근데 거기 초창기 때는 뭘 썼더라? 기름 보일러. 그때 규정이 지금까지 넘어옵니까? 넘어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4일 시험을 물었던 것은 4번을 갖고 또 시험을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부분들에서. 근데 혹시 이제 기름 보일러를 써보신 적 없는 세대 같은 거 이해하나 못한다? 아니, 기름 보일러가 아파트 어디가 있어? 근데 초창기 때 있었더라. 규정이 살아남아 있고 규정은 현재 이것도 시험에 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접근하시자. 4번, 5번. 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 구획을 방화 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해서 5번하고 6번인데 여기서는 하나 여기서는 하나 보완 한번 설명 하나 드릴 게 있네요. 여기서 지금 문항 1번부터 해서 아직 마지막 6번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개별 난방 설비에 관한 규정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6번까지에 관한 개별 난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에 따라 6가지 규정을 충족을 해서 개별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개별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은 이 관련법에 따라 어디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냐면 공동주택과 어디를 설치하고자 할 때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공동택 오피스텔을 무슨 난방으로 하자? 개별 난방을 하고자 했을 때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데 그중에 방금 봤던 동그라미 5번은 보니까 난방 구획을 무슨 구획으로 합니까? 방화 구획으로 구획합니다. 그러면 현재 6가지 규정 중에 이 중에 이 공동택 오피스텔을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 관한 규정 6가지인데 그중에 몇 번에 관한 규정은 5번. 그럼 현재 방금 봤던 동그란 5번은 이 두 가지 설치 개소에 관한 규정 중 5번은 어디만 해당된가요? 오피스텔이요. 그럼 5번에 난방 구획을 방화 구획으로 구획한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없습니까? 공동택에 해당이 없죠. 그러면 현재 5번을 빼 나머지 1, 2, 3, 4, 6 5가지는 모두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그중 몇 번만 5번 어디만 해당이 된다? 오피스텔에서 그건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서 5번 하나 확인하고요. 6번. 자, 보일러 연도는 내화 구조로서 무슨 연도로 합니까? 공동 연도로 그래서 문항 마지막 6번은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6번은 보일러 연도. 보일러 연도는 무슨, 여기도 보면 무슨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내화 구조가 나오고 무슨 연도입니까? 공동 연도입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이 간혹 보면 그 공부할 이기에도 의문을 많이 갖지요. 공동 연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연도는 연통 개념 보시면 연통 그러면 연통은 지금 현재 아파트는 보시면 이 보일러에 설치된 이 여러분이 그 가스 보일러라면 가스 보일러 연통은 세대별로 다 나가 있으면 아니면 이 연속가서 빠지는 경로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각 세대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공동 연도가 아니라 개별 연도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 연도. 그럼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여기 기름 보일러라는 이야기는 지금 없지. 현 상황에 맞지는 않지만 규정상 살아있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라면 뭐는 분리합니까? 저장 탱크랑 분리하라고 그랬고 연도는 무슨 연도입니까? 공동 연도예요. 공동 그러면 이 불완전 연속가스를 빼는 통로가 하나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도 초창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를 생각하면 접근하기 쉬우시냐면
아파트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데 아파트 초창기 도입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떻게 버렸는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세대에 따라 요거를 이런 아파트 전혀 보시지 못한 경우 세대가 있을 건데 공동택이 도입된 초창기 때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때는 예를 각 층마다 뭐가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뭐를 구분하지 않고 그 통로에다 무조건 버리면 그 쓰레기 어디로 가요? 그 통로를 타고 1층에 가시면 1층에서 그 직원들이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형태로 있어요. 초창기 때는. 이 초창기 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연도가 무슨 연도라 공동연도라고 그래서 현재 각 세대 개별해서 연통의 다리가 밖으로 나가 있는 형태, 지금 현재 다 세대별 이렇게 연통이 나가는 개별 연도인데 이때는 초창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연도라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나의 아파트 동이 있다면 이 연소가스가 예를 들어 여기가 뭐 103동이라면 이 개소에 다 모아서 이거를 이 개소를 통로를 모아서 103동의 연소가스를 다 이쪽에 하나의 공동연도로 모여서 이거를 그 밖으로 빼줬던 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공동연도 개념이에요. 지금은 세대별로 다 들어가 있지만 아파트가 도입된 초창기 때는 세대별일 때는 하나의 연통을 통해서 103동 연소가스 다 이쪽으로 모아서 밖으로 빼주게 되었던 형태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연도? 공동연도이기 때문에 5번은 지금 오피스라는 꼭 기억하시면 만약 6번을 줬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지문은 여기는 뭐가 개별 연도가 나옵니까? 공동연도는 여기는 개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재 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 6번 지문을 주게 되면 내와 구조로서 무슨 연도가 나와야 돼요? 공동연도지 개별 연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일단 1번부터 6번 중에 여러분이 공동택 특성과 맞지 않는 것은 4번하고 6번의 지문이지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4번 지난해 냈었고 혹시나 6번을 내도 여기는 연도는 여기는 무슨 연도? 개별해야 되는 무슨 연도? 공동연도가 됩니다. 그거 두 가지 꼭 주의하십시오. 부분들에서. 그런데 법에 따라 지금 이제 봤던 대로 중앙난방하고 무슨 난방? 중앙지역의 난방구역 관련 부분하고 그리고 개별난방 관련 6가지 관련 규정 중에 방금 보완 설명드렸던 규정 6가지 중에서 5번은 설치 개소, 공동택 오피스텔 중에서 어디만 해당된가요? 오피스텔. 그럼 5번을 뺀 나머지 5가지 규정은 오피스텔, 공동택 모두가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더라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자, 그 부분까지 일단 6번의 난방 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 중에서는 거기까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온돌 및 난방 설비 설치 기준 및 여기 이제 지문을 가지고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그림 현재 교재에는 이 그림이 좀 맞아 있기 때문에 그림하고는 보완해서 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문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